이거 거의 시험에 한두 문제씩 꼭 나오니까 이거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뭐 이제는 잘들 하시죠? 이거를 전부 다 기울기의 관점에서 잘 보실 수가 있어야 되겠다. A분의 FA의 의미는 뭐냐면 A분의 FA는 A, FA에서 0, F0까지의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겠고, B분의 FB 같은 경우는 B분의 FB 여기에서부터 0, 0까지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기울기로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식 같은 경우는 얘를 약간 변형을 해보시면은 요렇게 되겠죠.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1보다 작으냐 이거 물어보는 상황인 거고, 얘 의미는 B, FB에서 A, FB까지의 기울기. 그래서 이 기울기 똑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는 1보다 당연히 큽니다. 1보다 더 크게 될 겁니다.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얘도 뭐 접선 그냥 그어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어보시면은 F'B가 더 큽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된다.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잘 파악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 오늘은 문제가 막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쭉 넘어가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미분계수 계산하는 거 쫙 나오거든? 10번 문제 요거 한번 해볼까?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건데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10번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번 혹시나 다 하셨으면은 14번으로 넘어가서 두 개 풀어보시면 되겠다. 10번, 14번.
자, 10번을 이제 정석대로 계산하시려면은 요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똑같이 뭔가 더하고 빼기를 할 텐데 뭘 더하고 빼야 되느냐? 1 곱하기 F1, 그러니까 그냥 F1을 더하고 빼면 돼.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이렇게 계산이 쫙 뭐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극한 계산하면 돼요. 되긴 하는데 로피탈 써볼게요. 이거 로피탈 써보자면 어떻게 되느냐? 리밋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f1 빼기 fx제곱, 얘가 뭐가 될 거냐면 분모분자 미분합니다. x가 1로 갈 때 1분의 2xf1 빼기 f'x제곱 곱하기 2x. 맞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다 그냥 1 넣고 계산하시면은 얘는 2f1 빼기 2f'1 끝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빠른 것보다 좋은 게 뭐냐면 뭔가 더하고 빼고 해야 되는 걸 여기서는 생각을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고민 안 해도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무지성 갈겨버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냥 미분하시면 끝입니다. 분모분자 각각 미분해서 다시 한번 구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꼴에서만 쓸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당연히 뭐 대부분 0분의 0 또는 무한분의 무한이긴 하겠지? 자, 그 다음에 14번 가겠습니다. 14번. 여기는 바로 갈게요. 물론 여기도 1 넣어보시면 봐봐, 이것도 어쨌든 이 5가 나오려면 여기 1 넣었을 때 뭐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되냐, F1이랑 G1이랑 같아야 되는 거 맞겠지. 왜냐면은 1 넣었을 때 분모 0 되니까 분자도 0 돼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5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냐, F1의 값이랑 G1의 값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를 또다시 한번 정석적으로 한번 풀자면은 요렇게 쓰셔야 돼.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빼기 gx 더하기 f1 요걸 하는 거거든. 근데 어차피 f1이랑 G1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0 되니까 얘도 0 돼야 된단 말이야. F1이랑 G1이 무조건 같을 거라서 얘를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시면 됩니다. G1. 그럼 이거 뭐가 될 거냐면은 그냥 이게 되거든? F'1 빼기 G'1. 요렇게 바뀌어요. 이 식이 요렇게 바뀐다. 왜냐면은 F1, G1 똑같으니까 F1, G1 빼고 더하고 해주는 거야. 근데 그냥 어떻게 하시냐, 로피탈 씁니다. 로피탈 쓰면 바로 나오죠. 얘 분모분자 미분을 하시면 리밋 x가 1로 갈 때 1분의 f'x 빼기 g'x, 이게 뭐냐면 f'1 빼기 g'1. 밑에 것도 똑같이 할 거야. 얘도 미분할게요. 분모분자 미분을 하시면 바로 쓸게. 결과 f'1과 g'1을 더했을 때 얘가 7이 나오겠다. 끝.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0분의 0 꼴인지 아닌지 근데 확인은 해야 돼요. 얘가 0분의 0 꼴인 거는 확인을 해주시긴 해야 돼. 근데 1 넣으시면은 F1, G1. 근데 어차피 F1이랑 G1이랑 같으니까 0분의 0 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와서 F'1은
6이고 맞나? G'1은 1 그쵸? 자, 구하라는 건 뭐냐? 리밋 x가 1로 갈 때. 자, 여러분 오늘은 그 스터디북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그러니까 다 한번 잘 풀어봐. 별로 안 어려워요. 분의 fx 빼기 a는 b 곱하기 g 1. 이게 좀 특이하게 돼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ab를 구하래, ab. 근데 이 왼쪽 식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쨌든 이 왼쪽 극한을 계산했을 때 결과물이 나오긴 나왔단 말이야. 무조건 나오긴 나와야 돼. 그럼 a의 값은 뭐라는 소리? 무조건 이거라는 소리입니다.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건 이 왼쪽 식이 뭐가 된다는 소리냐? f'1이 된다라는 소리겠고 a가 무조건 이거일 수밖에 없다잉. 반드시. 그럼 얘가 뭐라는 거냐? b 곱하기 g1이겠는데 어차피 G1이랑 F1이랑 똑같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끝입니다. AB는 그냥 F'1이에요. 답이 6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다. 좀 특이하죠. 뭐 이 정도? 자, 조금 어려운 거 해볼까? 16번 한번 해볼까요? 16번. 이거 살짝 어렵습니다. 자. (4분) 드릴게요. 아, 너 시험을 안 봤지? 시험 안 봤잖아. 네. 그래서 가져가서 풀어봐라. 아이고. 네? 응.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뭐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나는 치환하는 방법을 좀 이용을 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은 x 플러스 2분의 1을 t로 치환을 할 겁니다. 얘를 t로 치환해 주시면 자, x가 무한으로 가게 된다면 t는 어디로 가겠냐? 얘는 0으로 갈 겁니다. 왜냐면은 요 x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x가 무한으로 가면 t는 0으로 갈 거고요. 이 상황에서 얘가 어떻게 되냐? 4 곱하기, 자, 내가 이거 계산을 이렇게 해봤어. x 플러스 2분의 1이 t니까 x는 t분의 1 빼기 2가 될 거고 t분의 1 빼기 2 곱하기 f 1 플러스 t 마이너스 이거 얼마냐면은 t분의 4 빼기 11 곱하기 f 맞나?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t분의 1 있는 애들만, t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만 한번 쫙 모아볼게. 뭔 소리냐? 이렇게 모으겠다는 소리입니다. 리밋 t가 0으로 갈 때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나는 이제 어떤 걸 좀 추구하냐면 일반적인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방식을 좀 추구를 하긴 해. 근데 이제 이 문제 상황을 봤을 때 뭔가 f 안에 이렇게 보기 싫은 애도 있고 밖에 x가 나와 있으면은 얘가 어쨌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 좀 해석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느냐? x분의 1을 뭐 t로 치환하는 걸 예전에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거지. 대신에 여기 x 플러스 2분의 1이 좀 거슬리니까 얘 자체를 이렇게 치환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게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리밋 t가 0으로 갈 때 4 곱하기 t분의 f1 플러스 t 마이너스 f1 요게 하나가 딱 나오고요. t분의 1 있는 애들 쫙 모아주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8 곱하기 f1 플러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11 곱하기 f1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극한 계산하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왼쪽의 값은 뭐가 되냐면은 f 프라임 1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냐면 f1이고요. 얘도 뭐가 되냐면 당연히 f1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셨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식이시든 결과물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 얘들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있잖아. 이게 눈에 바로 보여야지 그 속도가 월등히 좀 빨라져요. 어떤 상황에서든 이 식이 진짜 많이 나올 거거든. 내신에서 뭐 한 3-4문제는 무조건 이 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자마자 바로 좀 여러 가지 형태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얘를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텐데 첫 번째로는 극한의 관점에서 그냥 볼 겁니다. 극한.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가 어떤 꼴이어야만 하는가? 0분의 0 꼴이어야 되거든. 여기다 써놓았어요. 0분의 0 꼴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입이 닳도록 얘기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머릿속에 충분히 들어가 있겠죠. FA는 무조건 P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 보자면 fx 빼기 p라는 애를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이거 은근히 중요해요. x 빼기 a 곱하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fa가 p니까 거기서 p 빼면은 걔는 x 빼기 a로 나눠질 겁니다.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 한번 해보시면 리밋 x가 a로 가는 상황에서 x 빼기 a분의 fx 빼기 p에다가 요걸 대입을 하는 거지. 요렇게
그럼 이게 뭐가 되냐? 리밋 x가 a로 가는 상황에서 gx가 됩니다. 얘가 뭐가 되냐면 q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약간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연속함수라는 말은 없기는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없긴 해. 얘는 극한에 대한 얘기지 함수 값에 대한 얘기는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뭐 나오면 많이 어렵겠지만 이런 식으로까지만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 일부러 극한 값이랑 이 Q랑 같아야 된다. 뭐 당연한 말이야. 당연한 말인데 이런 식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뭔가 이렇게 뺀 함수처럼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묶어진다는 거. 요게 이제 극한의 관점의 얘기인 거고. 내 흰색 어디 갔어?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계수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은 얘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것도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리밋 a가 x로 갈 때 x 빼기 a분의 얘를 뭐라고 쓸 수 있겠냐? fx 빼기 fa 라고 쓸 수 있는 거겠고,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 f 프라임 a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이거랑 두 번째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 잘 안 나오는 거기는 해요. 잘 안 나오는 거기는 한데 이런 상황을 좀 식으로 써볼 수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fx는 x 빼기 뭐라고 쓰는 게 좋으려나? 잠깐만, 제곱이죠. 일단 가만히 있어봐. 의문이 생겨도 일단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 방식은 솔직히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 뭐라 그러냐면, 혹시나 궁금하시면 여러분 집에 가서 테일러 곱수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테일러 곱수라고 찾아보시면 이런 게 나올 거거든. 혹시나 더 이제 궁금하시면 너한테 물어봐도 되고, fx라는 애가 만약에 fa가 p이고 f'a가 q라면 그 fx라는 식 자체를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곱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얘는 그냥 몰라요. 뭔지 몰라. 뭔지 정확하게 몰라.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요거 두 개는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항함수라면 얘랑 얘는 내가 확정할 수 있어요. 무조건 상수항은 p고요. p는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x 빼기 a로서 얘가 묶어졌을 때 요 상수항의 값은 p가 나옵니다. 그래야 a 넣었을 때 p 나올 거고, 요거 미분 한번 해서 a 넣으면은 q 나올걸? 그러겠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써보는 방식도 있긴 있다. 이렇게 쓰는 문제들도 간혹 가다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식도 뭐 머리에 용량 남으면은 뭐 알아두세요. 이런 식으로 쓰는 방식도 있다. 그래서 뭐 여기 문제들은 사실 많이 풀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가지고 22번 한번 해보자. 22번 곱의 미분법 어떻게 하는지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연습한다 생각하고 곱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 이거 해보고, 이것도 해봐.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먼저 하고, 이거 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식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딱 4가지 무조건 써놓고 들어가. 그냥 써놓고 들어가세요. 죽을 뻔했네. 첫 번째 식 봤을 때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그럼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F1의 값은 A 빼기 2고요. 밑에 식을 봤을 때 똑같습니다. 분모 1로 가니까 분자 1로 가야 된다. 즉 G1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F'1의 값은 뭐가 될 거냐면은 F'1의 값은 4가 될 거고,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야. 그냥 문자로만 바뀌어 있는 거지. G'1의 값은 A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fx, gx의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는 이거죠. f'1, g1 더하기 f1, g'1 다 대입해서 얘가 마이너스 1 나온다. 계산하시면 끝.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만 쭉 다 대입해서 해주시면은 결과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거리곱 한번 해보자. 앞으로 넘어가 볼까? 다시 6페이지 가볼게요. 이거 전혀 어려운 거 아니고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용을 잘 하실 수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자, 이 거리곱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인 상황부터 한번 볼게. 자, 일단 다항함수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있고, 지금 마이너스 1이랑 3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1, 3. fx를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인 2차 함수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 어떻게 되냐? a에 x 플러스 1, x 빼기 3. 자, 요렇게 나타내는 게 제일 쉽습니다. 언제나. 근을 알고 있으면 저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가장 쉬워요. 여기서 뭐 해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2에서의 함수값을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야. 즉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F2를 구해보고 싶은 거지. F2. 얘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는 거거든? 그냥?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은 요게 나와요. A 곱하기 요렇게 써볼게. 2 플러스 1, 2 빼기 3. 근데 요 녀석의 의미가 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2 플러스 1이라 함은 여기에 있는 2라는 값과 마이너스 1 얘네 둘을 뺀 거니까 요 사이의 거리가 2 플러스 1인 거 맞겠나? 근데 2 빼기 3은 뭐겠냐면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아니지만 요 거리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다. 그쵸? 그럼 이 거리를 그냥 여기 절대값이라고 해버리면 되겠다. 그치? 자, 잘 봐. 지금 이 F2라는 걸 어떻게 구하실 수 있냐면 요 2라는 곳에서부터 각각의 근 있죠. 근.
각각의 근까지의 거리들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최고차항의 개수를 곱해주고 부호만 적절히 좀 결정을 해주시면 F2의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나? 예를 들어 이런 게 이제 어디에 유용하냐면 뭐 이 상황은 그냥 하는 거나 똑같은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아주 여러 가지 상황에 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여기가 4분의 9야. 여기서 뭘 구하라 그러냐면 이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볼게. fx는 뭐 2x제곱 이거 플러스 4분의 1로 할게요. 2x 빼기 4분의 1 x 빼기 4분의 9. 뭐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 얘네들이 중점 찾아가지고 중점 하면 얼마야? 4분의 10, 2분의 5니까 뭐 4분의 5겠네요. 중점이. 그치? 여기다 그냥 4분의 5 넣고 계산하면 끝이거든? 근데 거리곱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꼭지점의 좌표, y좌표는 뭐가 되냐? 자, 이 중간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얼마겠냐? 1입니다. 왜냐면은 여기 이 쫙 전체 거리가 2거든. 그럼 이거 대칭적이니까 반반 갈릴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거리 1이고 1이거든? 그래서 이거 함수값 얼마냐? 그냥 마이너스 a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 이 바로 구하는 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 어떻게 하냐? 여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으로부터 각각의 근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근데 이거 사실 되게 당연한 게 아까 말했지만 여기 좌표가 사실 4분의 5거든? x좌표가. 그럼 여기다가 4분의 5 빼기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a가 아니라 마이너스 2죠. 2라고 결정해놓고 4분의 5 빼기 4분의 9 요걸 하는 거지. 그럼 이거가 무조건 뭐가 나와? 무조건 1이 나올 거야. 이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근을 기준으로 1 차이가 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거리의 곱셈을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는 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거리곱의 계산이라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만약에 또 여러 가지 많이 해볼게. 이 문제에서 뭘 찾아볼까? F 한 마이너스 3쯤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자면 F 마이너스 3 계산은 어떻게 하시냐? 자, 먼저 어떻게 하냐? 부호부터 확인합니다. F 마이너스 3은 여기 위쪽에 있으니까 양수겠다. 그쵸? 요거 먼저 따로 확인하시고 거리들 그냥 계산해주면 된다 이거야.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거리 얼마? 2구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거리 얼마? 6이다 이거야. 그럼 이 F-3은 얼마가 되냐? F-3은 최고차항 개수 곱하기 거리 2 곱하기 6, 12. 이렇게 바로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하는 걸 우리는 거리곱이라 그러고요. 엄청나게 대단하게 좋은 건 아니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까지 계산 차이가 나지는 않아. 근데 이제 이걸 아시면 좋은 게 관점에 조금 이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함수값 계산을 할 때 이 x값들 사이의 차이를 이용해서 결국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똑같아요. 3차 함수의 예시를 한번 볼게.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자, 이 문제 상황, 여기 그려져 있는 거랑 조금 다른 상황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와 볼게요. 얘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이거 최고차항 계수, 자,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거예요. 플러스, A 이렇게 된다. 자, F7 구해보시죠. F7 얼마야? 너무 크게 했나, 내가? 계산이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얘는 2, 7, 5, 3 끝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나? 7에서의 함수값 얼마라고? 7에서 0까지의 거리, 7에서 2까지 거리, 4까지 거리에다가 최고차항 계수 곱하면 끝이다 이거야. 근데 이게 다시 말하지만 당연한 거긴 해. 왜냐면 애초에 이 식이 이렇게 나왔을 거거든. 2x, x 빼기 2, x 빼기 4 이거잖아. 되게 당연한 거기는 해요 원래. 애초에 당연한 거지만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야. 자, F 그러면 3은 얼마겠는가?
마이너스 2, 3, 1, 1 맞겠나?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지금 이거 하는 거?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야.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자. f-1은 그러면 마이너스 2, 1, 3, 5 쉽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그냥 간단하게. 빠릅니다. 정말 빨라요. 되게 빨라요, 생각보다. 여기서 좀 더 나가볼게. 이번에는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 요게 x축이 아닌 거야. 뭔 소리냐면 이 함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가 값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쯤이라고 해볼게요. 한마디로 지금 무슨 상황을 내가 상정할 거냐면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2인 게 맞고요. 여전히 2인 게 맞고요. 얘를 fx라고 했을 때 f0은 f2는 f4는 3 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게 x축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하지만 f0과 f2와 f4에서의 함수값이 다 똑같다고 쳐보는 거야. 3차 함수에서. 3차 함수에서 이 세 개 함수값이 똑같아.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냐? 이거 하시면 되겠죠, 그냥. x축이랑 똑같이 하는 거야. 얘가 이 세 개 값이 같기만 하다면 얘가 x축이 아니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x축인 것처럼 똑같이 거리곱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얘 y값만 그냥 위로 올려주면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셨나?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번에는. 그럼 내가 이 상황들을 조금 복합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얘기해볼게.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인데 요렇게 돼 있는 거야. 네, 여기서 얘가 2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여기에 y값은 3이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fx는 그냥 1로 하자. 최고차항 계수가 1차인 거. f1은 얼마게 구해보세요. 잠깐만, f1은 1 2 1 일단 써볼게. f0은 1 1 2 2 이거 뭐임? 이거 뭐임? 자, 여기 있잖아. 잘 봐봐. 이 상황은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본적인 상황 먼저 볼게요. 거기 책에 있는 상황부터 볼게. 이거 내가 일부러 한번 요렇게 해봤다잉. 책에 있는 상황을 먼저 보시면 지금 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위쪽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인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이게 1을 통과하면서 5에서 접하고 있는 상황이야. 여기가 1. 그럼 이 fx라는 애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했을 때 이거 식이 대충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잘 보세요. 이거 x 빼기 1, x 빼기 5에 뭐가 되냐? 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아까 전 상황이랑 약간 다른 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곳에서 지금 인수가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단 말이야. 접하니까.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거리곱이라는 건 결국 근본적으로,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3에서의 함수값을 찾으려고 한다고 쳐봐. 그럼 3에서의 함수값은 f3이니까 이 값이 뭐가 될 거냐? a 곱하기 3 빼기 1에다가 3 빼기 5에 제곱이 들어갈 겁니다. 요게 뭐가 돼? 3에서 1까지 거리랑 얘를 2번 곱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인수가 2개 곱해져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럼 예를 들어서 자 F2 구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의 F2 A 1 3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됐나? 그러니까 이 중간에 접하는 부분에서는 이 인수가 여기선 2개가 있을 겁니다. 2개. 2개가 있다면 거리곱을 계산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요쪽에 그 여러 개 있는 인수에까지의 거리는 그 인수의 개수만큼 곱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제곱이면 제곱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했냐? 얘도 지금 보시면은 이곳에서 fx가 지금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fx의 식이 원래 어떻게 됐었겠냐?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지.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야. 이 녀석의 식이 이거였을 거라는 거지. 그럼 똑같이 계산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거리곱을 계산하실 때 예를 들어 f0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는 한 번만 곱하시고요. 0에서부터 2까지의 거리 2는 2번 곱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여기가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조금 어렵습니다. 요게 조금 어려워요. 이거 제곱돼 있는 거. 헷갈리면 언제나 요걸로 돌아가서 좀 생각해 보시면 돼. 한번 더 해볼까? F6 F6은 얼마냐면 A 곱하기 6에서 1까지의 거리 5 얘는 한 번만 곱하고 6에서 5까지의 거리 1은 2번 곱한다. 요런 느낌. F0 F0의 값은 음수입니다. 일단 이거 잘 봐야 돼. 음수고요. A 곱하기 0부터 1까지의 거리는 한 번 곱하고 0부터 5까지의 거리는 2번 곱하는 거.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곱하는 횟수가 중요해요. 곱하는 횟수. 그 횟수는 뭐가 근거가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인수가 몇 개 있느냐. 요게 근거가 될 겁니다. 만약에 저게 3차였으면 3번 곱해야 돼. 그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우리 거리곱의 기본 계산 방식이 됩니다. 시간이 진짜 겁나게 애매한데 밑에 거는 지금 오늘 한번 설명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거리곱이라는 거를 이렇게 좀 써보긴 할 텐데 얘를 미분 계수에 대해서도 좀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까지만 딱 하고 마칠게.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림 내가 여기 안 써놨지 아무것도 A, B만 써놨죠. 그래서 요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 최고차의 개수는 K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알파 베타 요렇게 한번 놓아 볼게요. 얘를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뭐 해볼 거냐면은 미분을 한 다음에 그걸 거리곱으로 해석을 해볼 거거든. 근데 미분계수 해석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그냥 어떤 것만 확인을 하시냐. 얘 같은 경우는 x절편에서의 미분계수만 볼 겁니다. 한마디로 저 A라는 점과 B라는 점, 저 두 점에 대한 미분계수만 일단은 볼 거야. 쟤네들만 좀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저것만 쉽거든. 자, 그냥 계산을 해볼게. f'x를 계산을 해보시면 f'x는 곱미분 생각하시면은 x 빼기 베타 더하기 k 곱하기 x 빼기 알파입니다. 그럼 여기서 f' 알파를 계산해 보시면 f' 알파는 k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가 되고 f' 베타는 뭐가 되냐면 k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가 돼요. 자, 얘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냐? 이 녀석은 최고차의 개수 k에다가 요 거리 곱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부호는 항상 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호는 얘가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된다는 건 따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해요. 오히려 그게 편해. 오히려 그게 편하다.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부호는 음수일 거지만 그 값 자체, 절대값 자체는 뭐가 될 거냐면 K라는 이 최고창의 개수에다가 뭘 곱한 거냐? 알파 빼기 베타. 얘 의미는 뭐냐면 얘네 둘 사이 거리를 의미한다 이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 F 프라임 베타는 K에다가 또다시 한번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곱한 게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잘 봐봐. 이거 곱미분 이렇게 딱 하셨다 그쵸? 그러면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여기 두 인수들이 각각 한 번은 없어지고 한 번은 안 없어질 거야. 근데 이 안 없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여기 딱 알파 넣으면은 어차피 0일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의 미분계수를 생각을 할 때 특히나 이 알파와 베타라는 점에서 미분계수를 생각을 할 때 얘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차에서는 그냥 간단한데 3차로 가볼게요. 3차. 얘들아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긴 할 거다. 시간이 애매해서 일단은 가볍게 요런 게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두세요. A, B, C. 그럼 이번에는 얘를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라고 한번 해보자면 요때도 F 프라임 X를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고배미분법 때문에 하나씩 인수들이 사라질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분계수의 우리 거리곱 상황에서는 나 요것만 볼 거거든? X 절편에서의 미분계수만 볼 거야. 한마디로 여기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만 좀 대입해보겠다는 거거든. 여기서도 잘 보세요. F 프라임 알파의 값은 뭐가 되냐? F 프라임 알파의 값은 잘 봐. 얘랑 얘는 알파가 끝까지 남아있거든? X 빼기 알파가? 왜냐면 곱미분할 때 뭔가는 미분하고 나머지는 안 하잖아요. 그 나머지 안 하는 상황에서 X 빼기 알파가 항상 남는단 말이야. 이 자식들 어떻게 해? 그냥 다 0 된다 이거지. 그럼 얘가 뭐가 되냐? K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빼기 감마. 자, 이게 또 뭐가 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빼기 감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거리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 얘를 감마 콤마 0이라고. F 프라임 알파는 요게 되고 F 프라임 베타 똑같아요. 계산해 보시면은 F 프라임 베타는 K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빼기 감마. F 프라임 감마는 K 곱하기 감마 빼기 알파 감마 빼기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조금 다르게 써보자면은 얘의 이제 절대값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K 곱하기 AB AC 뭐 이렇게 된다 이거야. 거리를 이용해서 진짜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K 곱하기 BC 곱하기 BA죠. BC 곱하기 BA. 근데 얘는 마이너스 붙으셔야 되겠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K 곱하기 CA CB. 이렇게 각 점에서부터 자 F 프라임 알파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최고차항 곱하기 나머지 근들까지의 거리 B에서의 미분계수도 거리 부호는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부호는 당연히 신경 써야 돼요. 네, 마지막 경우에서도 C라는 점에서부터 거리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딱 하나만 더 할게. 마지막 요 세 번째 경우만 할게요. 네 번째 경우는 같은 거니까 확인 한번 하시면 되겠다. 자, 다음 시간에 거리곱 복습 한번 쭉 하고 들어갈 겁니다. 약간 뭐 퀴즈처럼 이것저것 해보면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이제 A고 이번에는 내가 최고차항 계수 2로 한번 줘볼게. 자, F 프라임 A는 얼마게? 이거 A, 0, 알파, 0, 베타, 0이라고 둘게요. F 프라임 알파는 2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똑같아요. 얘도 이 식의 형태 자체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나옵니다. F 프라임 베타는 0이죠, 당연히. 얘는 0입니다. 여기서 미분에서 당연히 0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활용하시면은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좋으니까 꼭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화이팅. 자, 오늘의 자리는 27부터 44까지입니다. 27부터 44.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시 반에 딱 마칠게. 알겠지? 27부터 44.